반갑습니다. 한멘토 김대한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노동시장론 첫 번째 2차 강의 시간입니다. 자, 노동시장론 우리가 이제 2차 강의 하면서 제가 핸드북 교재를 먼저 보고 이제 필기 교재를 참고했는데요. 노동시장론 같은 경우는 이제 첫 번째 강의는 여러분 필기 교재를 좀 보시고 그 다음에 핸드북 문제를 보는 게 좀 더 수월하기 때문에 필기 교재를 먼저 보겠습니다. 그래서 챕터 1의 노동시장의 이해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시장의 이해 챕터 1. 그래서 여러분들 1번 노동시장의 이해 필기 교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보면 이제 첫 페이지에 이게 있습니다. 이렇게 출제된다. 2차 주관식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가지를 쓰시오라고 돼 있죠.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영향을 주는 요인. 자, 근데 이 노동 수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이기도 합니다. 결정 요인이다. 그래서 이 노동 수요의 결정 요인 5가지를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필기할 때도 제일 처음 했던 게 요 내용이었죠. 그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가다 생수기죠. 생수기 사자. 공부하는 게 어려우니까 우리 가다가 어때요? 생수기 사러 가자. 목기 탄다. 목말라. 첫 번째는 가격이죠. 가격. 가격은 우리 임금이라고 해요. 임금. 노동의 가격. 그리고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이에요. 가격.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다른 생산 요소의 가격.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산성이죠. 생산성.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수요죠. 수요. 상품에 대한 수요죠. 그 다음에 마지막이 기술입니다. 생산 기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더 응용해서요. 조금 더 응용해서 이렇게 좀 더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직접적 요인이다. 얘는 직접적 요인이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다? 간접적 요인이다. 간접적 요인이다. 그래서 간접적 요인은 우리가 노동 수요를 이동시킨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시킨다. 이런 개념을 좀 갖고 있죠. 얘는 이동시킨다. 그래서 선의 이동이죠. 선의 이동이고 얘는 점의 이동이다. 점의 이동이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요. 자, 직접적 요인의 이한 그래프는요. 이렇게 되죠. 여기가 임금이죠. 임금. 여기가 노동 고용량, 노동 수요량. 고용량이 수요량이죠. 고용량이라고 따진다면 어떻게 된다? 얘는 이렇게 수요 곡선이 있을 때 점에서의 이동이다. 임금이 W0에서 이렇게 맺혔다면 L0에 맺힌다 이 얘기예요. 높다. 근데 임금이 떨어졌어요. W1으로 갔다.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 고용량도 L1으로 늘어난다. 즉 가격이에요. 가격. 이 점의 이동을 말한다. 점의 이동을 말한다. 자, 이 간접 요인에서 예를 들면 수요를 가지고 설명을 하면 자, 여기서는 우리가 보통 가격이 아니라 다른 요인 때문에 하기 때문에 가격은 고정시키는 거죠. 이렇게 임금은 고정시키는 거예요. 임금이 이렇게 돼 있다면 임금이 고정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용량이 있다. 고용량. 그래서 이렇게 수요하고 있었다. 이렇게 고용하고 있었다. W0에서 L0로 고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뭐 호떡 가게를 하나 한다고 할게요. 근데 갑자기 BTS가 호떡을 먹고 뮤직비디오에 출연한 거야. 그랬더니 뭐 전 세계 외국인이 다 몰려서 우리 집 호떡 가게에 장사진이 쳤어요. 그러니까 100개씩 팔던 게 어떻게 돼요? 200개씩 팔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 200개씩 팔리니까 이 호떡을 만드는 종업원한테 100개 팔렸는데 200개씩 팔리니까 임금을 제가 깎겠습니다. 그럼 말이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냥 고용을 늘리는 거죠. 그죠? 고용을 늘리는 거예요. 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다른 요소예요. 즉 선의 이동을 말한다. 선의 이동을 말하고 얘는 점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요 개념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정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요 정도 한번 봐주시면 되고요. 또 이제 2차에 나오는 게 뭐냐면 3에 보시면 기업의 이윤극대화에 대한 노동 수요가 나와요. 그래서 이윤극대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공식들이 나오는데 그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의 이윤극대화. 기업의 이윤극대화입니다. 자, 이윤극대화에서 여러분 먼저 나오는 게 한계 생산물 가치와 이윤극대화가 나오죠. 쌍가로 1번에. 그죠? 자, 여기에서 한계 생산물 가치와 쌍가로 한계 생산물 가치와 이윤극대화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은요. 1번. 일단은 처음이니까 좀 다 읽어볼게요. 기업은 경제 원칙에 따라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기 위한 방향으로 생산 활동을 하며 이와 같은 기업의 생산 활동은 단기 생산 함수와 장기 생산 함수와 같은 함수로 나타낸다. 여기서 단기 생산 함수는 자본을 고정 요소로 간주한 채 노동의 증가 또는 감소에 따른 생산물 양의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잠깐 집중하세요. 단기 생산함수, 장기 생산함수 얘기를 하는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요, 여러분들. 우리가 단기 때는 사실 이 부분이에요. 임금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즉, 임금을 가지고 고용량만을 결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장기가 되면 그거 외에 다른 요인들을 우리가 고려할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임금이 많이 오르면 요 차이 부분을 뭐예요? 요 차이 부분만큼 대체할 수 있다는 거죠. 대체. 다른 기계로, 다른 생산 요소로 우리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노동으로 하는 게 아니라 대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단기라는 예시를 했어요. 단기라는 예정을 했고요. 이 단기 생산 함수라는 건 뭐예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자, 그냥 쓰도록 하죠. 지우려고 그랬는데 또 제가 쓸 수도 있으니까 자본이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자본은 고정되어 있고 여기다가 노동량만을 투입하는 거예요. 노동량만을 투입하는 경우에요. 투입하는 경우. 그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자본이 고정되어 있고 노동량만을 투입하는 경우. 이때는 뭐가 생긴다? 한계 생산 체감의 법칙이 생긴다. 자, 쉽게 얘기를 해봅시다. 한계 생산 체감 법칙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거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실제로.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업장을 갖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호떡 비유를 했으니까 호떡 장사를 한다고 할게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호떡 불판이 있을 거 아닙니까? 호떡집 가면 호떡 불판이 있어요. 호떡 불판이 있어서 여기 고객들이 이렇게 서 있는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갑돌이 한 명을 두고 호떡 장사를 했어요. 그럼 갑돌이가 사용할 수 있는 불판은 요만큼이네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판매를 했습니다. 근데 늘어났다고 했죠. 그래서
을돌이를 추가했습니다. 을돌이를. 그럼 을돌이는 여기서 생산하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이 갑돌이가 100개, 10개라고 할게요. 일단 을돌이가 10개 하면 배로 생산이 되겠죠. 그러면 여기다가 장사가 잘 되니까 한 명 더 고용할게. 그러면 한 명을 더 넣습니다. 한 명을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니면 여기다 넣을까요? 여기다 넣을게요. 여기다 한 명 넣습니다. 그럼 무슨 일이 생길까요? 그렇죠. 불판이 좁아지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렇게 호떡을 굽다가 이렇게 굽겠네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구울 때 생산성보다 이렇게 불편하게 비좁게 하면서 굽는 게 생산성이 더 높을까요? 낮을까요? 낮죠. 그러니까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래도 더 투입을 했습니다. 여기다 한번 투입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얘는 불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옆에서 뭐예요? 방해하는 거죠. 아야 저리 가 하면서 노래 부르겠죠? 한 명 더 고용하고 한 명 더 고용하면 멀리 있어야겠네요. 그죠? 그래서 불러대고 뭐 옆에서 방해하겠죠. 그래서 총 생산도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단기라는 개념은 그거를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얼마만큼 해야지 좋냐? 그럴 때 자, 2번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기업은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 혹은 생산물 가격이 일치하는 전까지 생산을 계속함으로써 이윤을 극대화하고자 한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한계 비용과 한계 수입이에요. 자, 결론입니다.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요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한계 비용과 이것도 지울게요. 그냥 지울게요. 제가 극단적으로 지우겠습니다. 자, 비용과 뭐라고요? 수입이 똑같아질 때까지 어떻게 하라고요? 고용을 계속하라고요. 엄밀히 얘기하면 한계 비용, 한계 수입이라고 해야 되지만 여러분이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버는 만큼 써라, 쓴 만큼 벌어라 이 얘기예요. 요 얘기예요. 요게 뭐예요? 이윤극대화의 조건이다. 이게 이해 안 되시는 분은 여기다가 자기 연봉 1억 넣어버리고 생각하시면 되죠. 벌어들이는 게 1억. 끝. 됐죠? 자, 그래서 이제 노동의 평균 생산하고 이제 그 노동의 한계 생산 요 공식도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한번 하도록 하고요. 이따가 중요한 건 이 원칙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는 공식이 있는데 뭐다? 노동의 한계 생산물 가치는 자, VMPL은 뭐와 같다? P 곱하기 MPL 그리고 임금과 같다. 근데 이걸 가리면 뭐예요? 이게 수입이고요. 이게 임금이잖아요. 임금은 비용이죠. 그죠? 그러니까 수입은 VMPL, 비용은 임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죠? 이게 내가 벌어들인 가치고 이게 쓴 비용. 근데 요거는 뭐와도 같다? 한계 생산량과 가격을 곱한 것과 같다. 요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여러분 좀 넘겨보시면요. 독과점 기업의 노동 수요 곡선이 있는데 여기에 하나만 더 확인하도록 할게요. 한계 수입 생산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럼 얘는 MRPL이죠. MRPL이 있는데요. MRPL은 뭐와 같다? 한계 수입 생산물은 노동의 한계 생산. MPL이죠. MPL 곱하기 뭐와 같다? 한계 수입과 같다. 한계 수입에서 MR이죠. MR과 같다. 한계 수입. 요것만 적어 놓을까요? 한계 수입. 자, 요 정도 좀 지식을 갖고 여러분들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정도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봤고요. 이제 여러분들 교재에 있는 거, 핸드북에 있는 거 문제를 풀어볼게요. 핸드북에 여러분들 교재는 문제는 107번으로 넘어가셔야 돼요. 107번 계산 문제라서 요 문제 하나 했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핸드북에 있는 교재로 넘어가겠습니다. 핸드북에 있는 문제 107번 볼게요, 여러분들. 107번 문제. 자, 핸드북 107번 문제 보겠습니다. 완전 경쟁 시장에서 A 제품을 생산하는 어떤 기업이 단기 생산함수가 다음과 같을 때 이 기업의 이윤국 대화를 위한 최적 고용량을 도출하고 그 근거를 설명하죠. 단, 생산물 단가는 100원, 단위당 임금은 150원 이렇게 정해줬죠. 좀 앞에 써놔야지 될 것 같아요. 그럼 한번 그대로 해봅시다. 일단은요, 그림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일단은 요걸 한번 그대로 제가 그려볼게요. 지금 6단위에다가 6단위 그리고 두 줄이니까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오케이, 일곱. 됐다. 예.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자, 노동 투입량 있죠? 노동 투입량 돼 있고요. 여기가 0단위, 1단위, 2단위, 3단위, 4단위, 5단위, 하나 더 해야겠네요. 6단위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노동 투입량이 있고 총생산량이 있어요. TP죠, TP. 총생산량이 있는데 총생산량은 0개, 그 다음에 2개, 4개, 7개, 그 다음에 8.5개, 그 다음에 9개, 그 다음에 9개네요. 그리고 앞에서 이제 그 조건이 있는데 생산물 단가니까 P죠. 단가는 100원이죠. 100원이고 P는 100원이고 임금은 얼마예요? 임금은 150원이죠. 150원. 요 조건이 붙어 있는 거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를 풀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아셔야 되냐면, 자, 한계 생산량하고요. 한계 생산량물 가치를 뽑으셔야 돼요. 그래서 하나 더 해서 일단 한계 생산, 그 다음에 한계 생산 가치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럼 한번 뽑아내 봅시다. 자, 그러니까 여기 두 개는 여러분들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이렇게 주어지면은 밑에다 이렇게 베껴서 그리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답안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려놓은 게 답안이에요. 그러면 한번 해봅시다. 자, 먼저 0이니까 투입한 게 0이니까 당연히 0이겠죠. 그죠? 그 다음에 자, 총생산량이 어떻게 돼요? 하나를 투입했더니 2개가 늘었죠. 그죠? 2개가 늘었죠. 그러니까 2가 되겠네요. 2. 그죠? 그 다음에 2에서 4로 늘었죠. 그러니까 2에서 4로 늘었으니까 얼마 늘은 거예요? 2가 늘었죠. 즉 4에서 2 빼면 여기잖아요. 4에서 2 빼면 여기네요. 자, 여기도 7에서 4를 빼면 3이죠? 3. 4에다 3 더하면 7이니까. 맞죠? 그 다음에 8.5에서 7 빼면 결국에 1.5가 되겠네요. 1.5. 그 다음에 여기에서 9에서 8.5를 빼면 0.5네요. 0.5. 그 다음에 여기는 0이네요. 그러니까 한계 생산이 어떻게 돼요? 점점 늘다가 점점 주는 거죠. 아까 제가 요 얘기한 거예요. 요 얘기. 즉 자본을 늘리지 않고 설비를 늘리지 않고 계속 인원만 추가하게 되면 한계 생산이 늘다가 점점 늘다가 점점 줄어든다 이 얘기예요.
자, 한계 생산물 가치는 이 가격하고 이 한계 생산을 곱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0 곱하기 100이니까 0이죠.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죠. 2 곱하기 100이니까 200이죠. 3 곱하기 100이니까 300이죠. 1.5 곱하기 100이니까 150원이죠. 그죠? 그 다음에 0.5 곱하기 100이니까 50원이네요. 그죠? 0 곱하기 100이니까 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어디서 고용을 멈춰야지만 그냥 사람을 계속 고용해서 쓸 텐데 고용을 어디서 멈춰야지만 여러분이 가장 많은 돈을 벌까요? 가장 많은 돈을 여기 나왔잖아요. 비용과 수입이 같아져라. 수입과 비용이 같아져라. 즉 한계 생산물 가치와 임금이 같아져라. 어디예요? 어디? 한계 생산물 임금과 같은 게 어디예요? 임금 같은 게 여기죠. 여기. 그죠? 됐죠? 그러면 이제 답안을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이렇게 그려놓고요. 이걸 그려놓고 요 공식을 여기다 쓰면 되겠네요. 요 공식을 여기다 쓰는 겁니다. 그냥 쓸게요, 여러분들. 또 이렇게 제가 하면 또 끝까지 선생님 한번 써주세요 이러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B 곱하기 공식에 의해서 즉 공식에 의해서 뭐예요? 결국에 결론이 뭐예요? 기업 이윤 극대화로 임금 150원과 같아지는 150원과 같아지는 데가 어디예요? 150원 같아지는 게 4단위죠. 4단위. 4단위에서 고용을 멈추어야 된다. 또는 4단위까지 고용을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4단위가 최저 고용에 해당한다. 해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답은 우리 이제 교재 모범 답안처럼 해서 나 쓰기 힘들다. 이거 좋은데 난 뭔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렇게 쓰지 마시고요. 딱 이렇게 그리시고 요거 공식 쓰는 거예요. 자, 다시 얘기하지만요. 여러분 노동시장론하고 이거하고 계산 문제는요. 계산 문제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계산 문제는 그 면피제도, 우리 왜 그 사법제도나 뭐 이렇게 하면서 다 무마해 주는 제도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식이에요. 공식. 예, 지금 계산했어요, 안 했어요? 계산 안 했잖아요. 이렇게 써놓고 요거 딱 쓰면 끝난다고요. 요거 딱 쓰고 따라서 이윤극대화 조건인 150원과 같아지는 4단위에서 결정한다 그러면 다 끝나는 거예요. 아셨죠? 이해되시죠? 100%가 아니라 200%, 1000% 붙어요. 자, 그럼 108번 문제 볼게요. 108번도 같은 겁니다. 108번. 자,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계산식도 함께 작성하시오 라고 했는데 뭐 계산식이야 뭐 뻔한 거죠. 뭐 어렵지 않죠. 자, K제과점 종업원 수와 하루 케이크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단 케이크 가격은 10,000원이다. 그럼 똑같습니다. 똑같이 그리면 돼요. 이것도. 자, 한번 또 그려보겠습니다. 지금 4단이니까 하나, 둘, 셋, 다 6개 하면 되겠네요. 이번에 또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 요쯤 그리고 하나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자, 맨 위에가 뭐예요? 종업원 수죠. 종업원 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생산량. 케이크 생산량. 총생산이네요. 그죠? 총생산이네요. 그래서 종업원 수가 0일 때, 1일 때, 2일 때, 3일 때, 4일 때, 그죠? 그래서 케이크 생산량이 여기는 0이고, 그 다음에 10이고, 2단일 때는 18, 그 다음에 23, 그 다음에 27,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참고해야 될 게 뭐가 있죠? 케이크 가격은 얼마라고요? 가격은 만 원이죠. 그 다음에 임금은 얼마일까요? 임금은 모르겠어. 근데 이제 문제에서 더 주어지겠죠. 자, 먼저 1번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문제. 자, 종업원 수가 2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생산은 종업원 수가 2명인 경우에 한계 생산은 MPL은 자, 2명일 때 한계 생산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늘어난 거죠. 그죠? 결국에 무슨 얘기예요? MPL 10에서 8이죠. 그러니까 18 빼기 10 하면은 얼마예요? 8개죠. 8개. 이건 공식이고 뭐고 없다. 그죠? 그래서 사실 공식으로 따지면 우리 이제 교재에 있는 것처럼 노동의 한계 생산은 총 생산량의 증가분, 이게 총 생산량의 증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18 빼기 10이고 엄밀히 한번 여기다 살짝 해볼게요. 18 빼기 10이고요. 10이고 그 다음에 뭐죠? 노동의 투입량의 증가분이니까 2에서 2를 빼야죠. 2에서 그러니까 여긴 8이고 이게 1이겠네요. 그죠? 그러니까 그냥 8이죠. 그냥 공식 쓰기도 민망한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쌍가로 2번 보겠습니다. 쌍가로 2번. 자, 종업원 수가 3명인 경우 노동의 한계 수입 생산물은 얼마인가? 자, 한계 수입 생산물이라고 했어요. 요거 물어보는 거네요. 그죠? 한계 수입 생산물은 노동의 한계 생산량의 한계 수입이잖아요. 그죠? 네. 그럼 이것도 똑같이 여러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23에서 그죠? 얘도 23에서 3이니까요. 23에서 18을 빼고요. 그래서 똑같이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도 23에서 18을 빼주고요. 23에서 18을 빼주고 또 3에서 2를 빼줘야죠. 3에서 2를 빼주면 얼마가 되나요? 23에서 18 빼면 여기가 5네요. 5. 그죠? 5. 그 다음에 3에서 2를 빼니까 1이죠? 결국에 뭐예요? 5가 되겠네요. 5가. 5. 그죠? 5. 그래서 5 곱하기 뭐죠? 5 곱하기 가격. 5 곱하기 가격이니까 결국에 얼마예요? 5만 원이 되겠네요. 5만 원. 그래서 여기는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냥 5 곱하기 만 원이기 때문에 그냥 뭐다? 5만 원이다. 5만 원이 된다. 이렇게 작성하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은 똑같은 문제 같은데 요거랑 비슷한 문제인데 그래도 해보도록 하죠. 자, 종업원 1인당 임금이 8만 원일 때 이윤극대가 이루어지는 제과점의 종업원 케이크와 생산량은, 그러니까 8만 원이라고 여기 주어졌네요. 8만 원이라고 주어지면 이윤극대화 해주는 그런 단위는 몇 단인가? 똑같이 하면 되죠. 이것도. 자, 한계 생산. 한계 생산 정하니까, 자, 올라가니까 10이죠. 여긴 0이고, 당연히 10이죠. 이거 올라갔으니까 18에서 10 빼니까 몇이에요? 8이죠. 8. 그 다음에 23에서 18 빼니까 몇입니까? 5죠. 그 다음에 27에서 23을 빼니까 4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한계 생산물 가치는
자, 0 곱하기 10,000원, 빵원. 0 곱하기 10 곱하기 10,000원이니까 10만 원이죠. 그 다음에 8 곱하기 10이니까 8 곱하기 10,000원이니까 8만 원이네요. 8만 원. 5 곱하기 10,000원이니까 5만 원이죠. 4 곱하기 10,000원이니까 4만 원이죠. 자, 아까 뭐라고 했죠?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 임금과 같아지는 수준까지 어떻게 해요? 고용하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단위가 최적의 고용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똑같은 방식을 쓰면 됩니다. 이 단위가 최적의 고용 단위다.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건 반복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문제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한번 써보셔야 돼요. 답안을 쓰셔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적인 노동 수요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노동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그 다음에 기업의 이윤국대와 함께 여러분 독과점 기업의 이윤국대와, 그러면서 이런 이윤국대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한계생산 체감법칙까지 결국에 이 얘기는 뭐예요? 단기 생산함수를 얘기하는 거예요. 단기에서 하는 생산함수를 얘기한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을 살펴봤고요. 여기에 관련된 문제들 함께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서 여러분 걸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